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강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서울에 우선 생활권을 강남권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동북권, 서북권이 있고 또 서남권이 있어요. 네. 이제 강북에. 근데 강북권에서는 앞으로 가장 좋아지는 지역이 어디냐? 소위 말하면 아무래도 가장 큰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저보고 가장 앞으로 미래 가치 높은 지역은 어딜까요? 저 질문 던지면 지난 시간에는 그 집을 사는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 있게 올 말이나 내년 초쯤이다. 일기 신도시에 관심 있는 사람 관심 가져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어디에 사야 되는가?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실제로 집을 사고 있는가? 또는 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최근에 기사 보니까 유재석 씨가 그 압구정동에 난 그 본인 집인 줄 알았더니 전세를 그렇게 오래 살고 있다가 어디 무슨 고급 빌라 논현동 초고급 빌라로 갔다 뭐 이러니까 네. 이건 뭐 좀 다른 세계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네. 연예인들이 집을 사고 있다. 그러면 조금 우리도 사야 되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 얘기 좀 먼저 짚어볼까요? 아, 그렇죠. 논현동에 최고급 아파트를 샀거든요. 그게 보니까 86억인가 그래요. 그 60평형에. 굉장히 비싼. 집인데 건물이 아니고? 아니, 건물 아니고. 그게 펜트하우스라고 그걸 샀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이 굉장히 논현동의 최고급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라기보다는 이제 고급, 그러니까 주상복합 또는 오피스텔, 고급 오피스텔로 이렇게 저는 파악이 되는데 뭐 이곳에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 살 때가 된 게 아닌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거는 왜 또 그러냐면 집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집으로 크게 확장해서 갔다 이게 아니고 네. 전세 살다가 물론 뭐 그 형편은 달라요. 네. 뭐 유재석이 뭐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형편은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네. 이건 그냥 단순 비교해 봐서 전세를 살고 있다가 매매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도 그런 형태가 괜찮을 것인가? 네, 지금은 이제 집 살 때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저는 보죠. 연예인들일수록 요즘 재테크에 밝은 분들이 유재석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분들이 많죠. 아무리 일반인보다는 좀 자금력이 있고 하니까. 얼마 전에 건물도 산 것 같은데. 예, 건물도 샀고요. 강남에 쪽 건물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들죠. 왜 지금 집을 샀을까? 그러게요. 그리고 왜 강남에 주로 사나? 그 둘 다 지금 정답인 거죠. 소위 말하면 전문가의 여건만 된다면? 네, 지금 그 사야 될 타이밍에 사야 될 지역을 샀다. 이게 굉장히 바로미터랄까요? 우리에게 무조건 강남인가가 아니라 뭐 이분들도 아무 때나 생각 없이 아마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압구정도 우리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보니까 80평짜리가 또 115억에 거래가 됐어요. 저게 현대 아파트란 말이에요. 예, 현대죠, 현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연예인뿐만 아니라 인기 연예인뿐만 아니라 자금력을 가진 부자들이 지금 사는 곳이 공통적이구나. 강남이고 한강변이고 또 부자촌 또 최고급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하이라이징, 뭐 소력서리 이런 단어를 교과서에는 쓰는데 이게 하이엔드의 개념인데 그런 쪽에 대한 그리고 매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강용성 얘기했잖아요. 예, 강남, 용산, 성수동은 아니 그 한남동에 무슨 그 5층 아파트인가? 네, 나인원이라든지 거기가 100억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넘죠. 그러니까 평당 1억 2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새 아파트가 평당 1억인데 우리 용산이나 성수동의 아파트도 그러니까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2천 시대가 왔다. 그렇습니까? 예, 오히려 강남 못지않게 비싸다. 뭐 그런 최고 비싼 아파트는 제가 청담동에 그 현대가 지은 약 평당 3억이란 말씀드렸죠. 100평이 300억입니다. 네, 건물이 아니고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 펜트하우스죠. 한강이 조망이 단독주택도 아니고. 예. 그게 이제 평당 3억 시대가 왔다 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우리가 어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아파트 중에 가장 비싼 게 이제 신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34평이 45억이 종전의 최고가였는데 49억에 팔렸다는 뉴스가
이게 이제 제가 들은 게 아니라 기사화되어 예. 있어요. 오다가 보니까 또 그런 게 확인이 되는데, 야, 그러니까 34평짜리가 이제 50억 시대가, 거기는 한강이 보이고 새 아파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이제 그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34평이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대로 가면 1억 8천에서 2억 갈 거예요. 압구정은 이제 재건축하면 34평짜리가 2억, 평당 2억, 70억이 가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아까 다시 또 저번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질문 던집니다. 그건 강남만의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요? 이런 생각 굉장히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상위 그 지역이 움직이면 그 다음으로 강남 우리가 마용, 성광, 동향하고 금강구, 노도강으로 확산되는 거는 그동안에 법칙으로 연구 보고서와 논문으로 충분히 검증되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드가 아니고, 그러한 분위기는 또 하나가 지금 아까 좀 놓친 건데, 투자자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크리에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창조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맨 먼저 움직이는 세력의 한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퍼스트 무버라고 해서 먼저 움직이는, 지금 퍼스트 무버가 움직이고 있어요. 강남하고 강용성, 마용, 성광, 동양, 목동까지.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팔로워라고 그래가지고 빠른 추종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청자님들도 오늘 이거 들으시는 거, 그럼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할까? 좀 잘 생각해야 돼. 아까 설문조사도 나왔지만 저는 추종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못하죠. 따라는 가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가장 여기서 안타까운 게 느린 추종자예요. 제가 다 끝났는데 가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이 좋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2, 3년 후에 집을 산다 그러면 집값이 쑥 올라서 가슴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집을 사고, 또 내가 기회를 놓친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린 추종자 있죠. 슬로우 팔로우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저도 저희 제자들 사례를 봐요. 2020년과 2020년, 2021년에 집 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 선생님 계속 진행하셔서 한참 올랐을 저도 그때 이때 집을 산 사람이 의외로 많았어요. 왜 샀어? 뭐라고 하면서 샀죠? 더 오를 거라고. 이생집만. 지금 안 사면 이제 이번 생에 집 산 지는 망했다. 계속 올라갈 줄 알았죠. 대충.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그래서 제가 늘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바닥이 언제인지 이건 사실 어려워요. 저도. 그러나 지금은 보면 바닥은 2023년 1월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 이제 예를 많이 들었는데, 잠실, 저도 한번 여기 셀코에서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엘스 아파트 같은 경우가 34평이 28억 같은 게 18억 6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게 작년 초예요. 9억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26억 가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미 바닥은 좀 지났고, 그런 인식이 필요해요. 잠실 얘기거든요. 우리 동네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근데 그 이후에 결국 노도강도 거의 5억씩 떨어졌거든요. 34평이. 그래서 저는 지금쯤이면 무릎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더 늦으면 이제 또 어깨에 사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강조합니다. 지금 너무 비싼 아파트 우리가 예를 잠깐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강북 쪽 얘기 한번 할게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말 그대로 그랜드 플랜이었거든요. 제가 좀 놓친 것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울 지역만 놓고 볼게요. 서울 지역만 집값이 지난 2025년 얼마나 올랐는지 봤더니 매년 6.7% 올랐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 굉장하죠. 그러니까 2025년, 30년 사이에 오르고 내리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의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주구장창 오른 건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 없기 바래요. 그러니까 한 5, 6년 오르면 4, 5년 내리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 결과 평균 6.7% 올랐다면 물가 상승률이 3% 선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랐다. 그래서 재테크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서울 아파트가 최고다. 평균이 그래요. 평균. 강남은 더 올랐겠죠. 뭐 강남 불패 얘기는 영원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불패 아니에요. 불패는 아니에요. 강남은 오를 때도 많이 오르고 내릴 때 많이 오릅니다. 이거는 그래프로서 통계로서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얘기를 잠깐 좀 한번 볼까요? 강북 지역 중에서도 전체가, 그러니까 서울의 우선 생활권을 강남권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동북권
서부권이 있고 또 서남권이 있어요. 네. 강북에. 근데 전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 있는데 강북권에서는 앞으로 가장 좋아지는 지역이 어디냐? 소위 말하면 우리가 노도강을 얘기했고 금강구도 이게 이제 서남권으로 좀 얘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동북권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용적률과 층고, 용도 지역의 상향이 된다. 근데 이게 그대로 될지는 좀 의문이지만 어쨌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또 화이트 존이라는 게 되어서 규제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네. 화이트라는 뜻이.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강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역세권 위주로 바뀐다. 세 번째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노도강을 지금 노도강 아파트가 많이 빠진 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반값도 있어요. 저는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뭐 길게 저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고 말하는 건데 너 말 듣고 했다가 망했거든. 이렇게 되지. 왜냐하면 반토막이 났어요. 30km. 그러면 노도강 단지 중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한 개씩만 좀, 한 개 단지씩만. 제가 여기 자료를 드렸는데 네. 여기 좀 나오고 있군요. 같이 화면을 좀 볼까요?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갑니다. 네, 저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는 살기도 좋고 사기도 좋다. 그러니까 주거의 편리성도 높고 투자 가치도 높다라는 개념임을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살기 좋다라는 것보다는 같은 단지에서는 비슷할 테니까 주거의 편리성은 개별 아파트의 투자 가치와 미래 가치를 봅니다. 근데 투자 가치는 가장 중요한 게 대지 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은 게 우리가 보통 뭐 15평, 24평, 34평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건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30년 지나가면 정말 건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경제적.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지는 않았는데 살지 팔지 웹에 오시면 나와져 있는데 대지 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 가격 대비해서 그걸 말하자면 분자에다가 두고 밑에다가 대지 지분을 반드시 확인해서 나눠주면 이게 투자의 핵심 지표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라도 지금 이게 비교해보면 저평가, 고평가를 그렇게 판단하라. 인생님 저 말씀 지금 이해가 됩니까? 네네.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말씀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내재 가치고 이게 진짜 가치예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땅만 있거든요. 그러면 땅값이 싼 게 좋겠어요. 이왕 지금 매입할 때. 땅값이 좋죠. 싼 게 아니. 지금 싼 거. 싼 걸 사야. 지금 싼 걸 사야죠. 그런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좀 그러니까 압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당 3.3 제곱미터당 건물을 감가상각한 이후에 구축 같으면 감가상각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땅값이 그걸로 해서 지금 나온 게 제가 작가님과 상의를 해서 나온 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여기 분석 과정을 거쳐서 이 나온 것이다라는 걸 이해해야 왜 우리 동네는 빠졌습니까? 우리 동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미아동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신축인가 구축인가 재건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상계동 같은 경우는 14단지가 나왔죠. 저 얘기는 저 아파트의 땅값이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거래 가격을 보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월계동도 있죠. 그리고 이제 어느 곳이 좀 더 빠를까 이 부분은 제가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확실하게. 그럼 뭐 주민 동의도 있고 그 주민 안에서 또 내분이 있으면 또 안 되고 이러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럼요. 이 아파트 창구에서 결정하시면 적어도 뭐 실패하거나 손해는 난답니다. 왜냐하면 땅값을 싸게 주고 샀더니 손해 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자료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하나 더 가져오셨는데. 서대문 음평. 서대문 음평 중요합니다. 저희가 중요합니다. 저는 저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게 이것도 중요한 게 제가 서대문을 최근에 많이 상암동도 있고 여기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여기 또 이제 뭐 SBS도 그렇고 YTN 가끔 여기 이제 방송하러 오잖아요.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요. 그래서 저도 이 DMC 주변을 보는 건데 DMC 파크뷰 자이라든지 아까 북가자동 이런 곳들이 가투비라고 저는 그러거든요. 가격 대비 투자 가치 가성비는 알잖아요.
그게 감안된 거예요. 네. 근데 만약 이게 지금 오늘 이렇게 제가 추천하지만 이게 가격이 올라 버리면 다음번 네. 추천에서 빠집니다. 네. 예, 올라간 뒤에 추천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 그 시청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릴게요. 예, 가격이 내려갈 때 사는 게 좋은가 오를 때 좋은가 하는 건데 사실은 터닝 포인트 그 전환점에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일단 바닥은 확인하는 게 좋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무릎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아파트를 좀 왜냐하면 이 활용 정점이라고 어떤 아파트까지 딱 찍어야 우리가 좀 만족도가 네, 높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 이 상암동에 어디를 갑니까?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은평구 좋게. 은평구는요 GTX A가 이제 또 내년쯤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 걸 감안해서 미래 가치, 아까 내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감안해서 불광동, 연신내역에 들어서긴 해요. 근데 연신내역 주변에는 아파트가 많지를 않아요. 뭐 진관 내외동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불광동이 좀 많이 나왔죠. 응안동이나 이런 쪽이 나왔고 중랑구가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싼 동네인 거 아세요? 아, 그렇습니까? 가장 싸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한 채당 가격이 11억인데 중랑구는 34평짜리가 한 6억 정도에서 7억이에요. 그래요? 평균 이하예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게 6억에서 9억 사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출도 잘 나오고. 그럼 여기는? 네, 그래서 이 중랑구도 예, 망원동이라든지 망우동 지역에 앞으로 이제 GTX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거든요. 청량리와 가까워져요. 예, 저는 뭐 신내 6단지, 주공단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관심 있게 중랑구도 좀 살펴봐라. 뭐 앞으로 교통망이 한두 정거장만 가면 좋아질 듯 상봉역, 망원역 이런 특히 상봉역 주변이 좋아지거든. 그리고 청량리역은 GTX 포함해서 지금도 6개가 철도 노선이 있는데 이게 10개가 돼요. 저보고 가장 앞으로 미래가치 높은 지역은 어딜까요? 저 질문 던지면 청량리역을 주목하라.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삼성역이 되고 삼성역과 이제 잠실 산해역 이런 쪽이 연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강북 지역은 서울역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청량리역이 의외로 교통의 허브가 된다. 그럼 꼭 청량역만 볼 건 아니죠. 청량역과 주변의 한두 정거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본다면 남양주나 저는 가평까지도 KTX 가평까지도? 예, 가평이 지금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가평을 추천하는 건 아닌데 미리 내 집 마련한다면 예, 남양주와 예, 가평까지도 범위를 좀 넓혀봐라. 예, 청량리 그러니까 내 집만 난 돈이 없어요 이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적극 찾아보면 새로운 신설 역세권 GTX, KTX 이런 역세권 개발이 윤석열 정부 때는 이런 거는 바람직해요. 근데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네. 집을 살 때 내 돈에 맞춰서 그냥 맞는 지역에 가는 것과 약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무리를 해가면서 다른 사람이 좋다 하는 지역. 다른 어느 게, 사람이 어느 게? 아니라 오늘 저가 좋다는 지역. 예. 저는 좀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근거가 약간 있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약간 무리해서라도 그거보단 상급지로 가는 게 좋다. 집을 살 때. 예,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바닥 찍고 이제 다지고 오를 만할 때는 약간 무리하는 게 좋아요. 좋다. 당연히. 왜냐하면 물가상 두 번째는 금리의 변화. 지금처럼 금리가 이제 오를 낮아질 만큼 올랐고 거니까. 낮아질 확률이 높을 때는 다소 공격적. 공격 내 집 마련하는 자세가 좀 좋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이 달라요. 서울이나 인구나 소득이 증가하는 성장 지역은 뭐 서울이 대표적이죠. 아까 평균 6.7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미 검증이 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무리해서 사는 게 예, 투자 가치 측면에서 좋고 그다음에 저는 포트폴리오를 중시 여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지 또는 뭐 상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게 강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강남과 마용성광 동양 이런 지역들의 요즘 같은 기회 때는 다소 좀 허리띠를 둘러 매더라도 예, 그런 지역으로 좀 이동, 이걸 주거의 상향 이동이라고 한다.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파는 사람들은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반대잖아요. 지금 살 때 지금은 이제 올 말이나 내년 초는 살 때다 말씀하셨는데 팔 사람들은 파는 거는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이 당연히 낫고요. 그리고 한번 상승이 일어난다면 한 5년 정도 매년 오르는 건 아니에요. 장기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견딜 수 있으면 그럼 지금 파는 건 아니네. 지금 파는 사람 지금 팔고 만약 전세로 가면 그건 거꾸로 그건 가죠. 아니다. 예, 그 시장의 흐름과 역행하는. 이 주식에서 보면 근데 더 오를 때 팔고 상투 잡고
팔고. 네. 그런 반대로 가는 알겠습니다. 성공 전략과는 좀 멀어지는 예.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는 시기, 파는 시기 또 위치까지 이렇게 말씀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고종환 원장님과 부동산 상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